자,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1장 총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1조, 2조, 그리고 3조, 그리고 2조의 이 부분까지 모두 이제 다 봤습니다. 여기서 1장 총칙에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조의 용어 정의와 3조 중개 대상물의 범위 부분은 매우 중요하고 이거는 계속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과 또 저중간고사 시험에는 계속 문제가 나왔던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잘 정리하시고 잘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장 우리 법에 보면은 2장 공인중개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한번 법조문을 보시면 여러분 같이 법조문 같이 넣고 보시는 거죠. 저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같이 보고 있습니다. 2장 보시면 그 4조가 자격시험입니다. 4조가 자격시험이고 뭐 시행령은 이제 바로 옆에 이제 붙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됐고 4조의 3일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5조가 자격증의 교부, 그리고 6조가 결격 사유, 7조가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8조가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입니다. 그래서 요거 조항으로 보면 별거 안 되지만 하나하나 보시면 아주 중요한 또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이 용어의 정리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였다면 요거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업은 간단하게 편하게 여러분 수업 들을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그 4조를 보시면 이제 자격시험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시행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4조에서 중요한 얘기는 시험 시행 기간이 어디냐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교재하고 같이 보세요. 교재는 67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 시험 시행 기간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그래서 시도지사가 이 시험 시행 기간입니다.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이 부분을 이제 하죠. 사실 이제 한번 예외적으로 시험을 한 번 더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아시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이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서 그때 막 시험 본 사람들이 대모하고 난리가 나서 국토부에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시험을 다시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은 시도지사이고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이 시험을 시행한다. 하지만 시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이 시험을 시행하기에는 어렵다 보니까 이 시험 시행 업무의 위탁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 시행 기관장 누구겠어요? 시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죠. 시험을 시행해 가는 업무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해서 지금은 이제 원칙적인 시험 시행 기관은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이지만 실질적인 시험은 이런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를 통해서 이 시험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응시 자격에 대해서 이제 있는데 종전의 부동산 중개법은 공인중개사가 시험의 응시 자격에 관하여 제1차 시험일에 속하는 연대 2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어요. 하지만 공인중개사업은 이 사업은 응시자 연령 제한을 이제 삭제를 했는데 현행법상 공인중개사 응시 자격의 연령은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참 이것도 이제 모순인데 이제 다음 주 정도나 다다음 주 정도면은 등록 제한 사유가 있어요. 그게 등록 제한서에 미성년자는 이 개업공인중개사를 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뭐하러 미성년자 보고 시험을 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시험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서부터 뭐 한갑이 넘으신 분까지 다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합격은 했어도 이 사무실을 개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미성년자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응시 연령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격사유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수업을 할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그거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별, 학력, 경력, 국적 등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초등학교 출신 학교를 졸업 못해도 그 사람의 경력이 많고 또 외국인이든 어쨌든 모두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한이 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응시 자격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요거 정도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시험 부정행위자 그 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되어 있습니다. 요거 그 시험 시행일부터 5년간입니다. 그 시험 시행일부터 5년간 요거를 여러분 잘 좀 체크하셔서 이런 부분이 이제 그 단어를 가지고 시험을 내면 진짜 조금 어렵습니다. 시험 부정행위자는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맞는 것 같아서 또 5년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맞는 걸로 체크를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그 시험 시행일입니다. 그 시험 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이 정지되고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인데 이제 나중에 자격 취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 어떤 사항에 대해서 자격이 취소되고 어떤 경우에 등록이 취소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취소된 자에는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응시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응시 자격의 제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요 정도는 꼭 한번 체크하시고 기억을 꼭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는 다른 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교재 69페이지를 보시면 시험에 대해서 나오죠. 공인중개사 시험. 여러분이 요 내용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되고 1차 시험에 대한 내용과 2차 시험의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요 보시면은 뒤에 이제 한 페이지 넘으시면 1차 시험의 과목이 있죠. 부동산학개론, 민법, 그리고 2차 시험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여기 이제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중개 실무.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 거고,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그리고 부동산 공법, 이런 부분이 이게 과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험의 시행 시기는 1년에 한 번 시행을 하는 부분이고, 시험이 이제 1차 시험을 이제 합격했는데 2차가 안 될 경우는 다음에 한 번 정도 1차 시험을 면제를 해주는 이런 부분.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리라 저는 봅니다. 출제위원에 대해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험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위탁을 하는 모습으로 돼 있고 출제위원의 이제 위촉 그리고 출제위원의 준수사항, 출제위원의 여비 등 이게 이제 시행령에 다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시의 절차, 시험 시행의 공고, 그래서 시험을 시행하기 전에는 90일 전까지 간보 및 일간신문에 공부해야 합니다. 요거는 이제 90일이라는 그 단어에 꼭 이 부분을 이제 좀 명시를 하시고, 이제 보시면 시험 시행 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 시험 일시, 시험 방법 등 시험 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매년 2월 28일까지 간부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과목에 따른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하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뭐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는 이제 뭐 시험 일시, 시험 장소, 시험 방법, 합격자 결정 방법, 응시 보수료 이런 부분은 90일 전까지 이렇게 공고를 합니다. 뭐 응시 원서를 접수하는 거고, 또 응시 수수료, 반환 뭐 이런 내용들은 그냥 한번 여러분 쭉 읽어보시고, 합격자 결정 방법에 대해서는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100점 만점을 해서 매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를 하고, 2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 만점을 해서 똑같이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있다. 이 내용은 뭐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시험 시행 기관장이 공인중개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 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 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 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날이 이제 멀지 않아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시험을 꼭 잘 딸 수 있을 때 꼭 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정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가면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동산학과를 나와서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지를 못하면 정말 어디 가서 뭐라고 얘기도 못해요. 그래서 졸업한 후에라도 꼭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시고, 점점 이 공인중개사의 활동 범위가 많아지고, 또 공인중개사에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그 사회적으로 인정해주는 그 전문가의 범위가 되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인중개사 부분을 우리 이 수업을 듣는 모든 우리 후배님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서 다 꼭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어떻게 지금도 공부하는 거 어렵지만, 그 와중에서도 시험에 꼭 합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꼭 합격하시고, 매년마다 제가 그건 했어요. 물론 그 수업 드시는 분 중에서 먼저 이제 합격한 사람도 있는데, 올해 시험을 봐서 1, 2차까지 다 합격을 하면은 제가 무조건 A+를 줬습니다. 물론 뭐 결석 그렇게 안 오고 어느 정도 출석은 해주고, 왜냐면 결석이 너무 많으면 출석 점수를 줄 수 있는 그 권한이 저한테 없어지니까 출석이 좀 어느 정도 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참여를 한 상태에서 잘 못 봤어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오래 따신 분은 제가 무조건 A0나 A+를 드렸습니다. A0와 A+은 정말 열심히 하신 분은 A+, 또 뭐 이렇게 공인중개사 시험을 공부하고 제 수업을 출석은 했는데 뭐 잘 못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A0의 점수를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올해 합격을 하셔서 최종적으로 꼭 합격을 하는 그런 여러분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또 이 학점도 높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점자에 대한 처리 부분이 있어요. 합격자를 결정해서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 예정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는 나이 많은 사람을 하고 나이 적은 사람은 못한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뭐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처리를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보시고, 최소 선발 인원의 공고라든지 또 합격자 공고와 자격증 공부, 교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는데, 자격증에 대해서는 합격 결정 공고일부터 1월 이내에 시험 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해당 시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교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를 당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제 자격증의 대여 및 유사명칭 사용 금지인데, 요건 사실 좀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의 그 자격증을 대여를 하거나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건 이 법에서 금지를 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73페이지 이제 맨 밑에 공인중개사의 성명, 모용 및 자격증의 양도 대여 금지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랬더니 이제 집안에 이제 아시는 분이 우리 뭐 조카나 또 이렇게 뭐 누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딴 걸 알고 찾아와서 야, 그 자격증을 나를 좀 빌려줘라. 내가 그거 쓰고 너 한 달에 얼마씩 용돈 줄게. 하고 이렇게 제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모르는 사람인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달라고 한 달에 얼마씩 줄 테니까 자격증 빌려달라 하고 제의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제의에 여러분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 자격증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자격증을 빌려주는 부분을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억울한 부분이 가족 중에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달라. 네 이름으로 넣고 뭐 부모님이나 또 뭐 삼촌이나 고모나 이런 이모나 이런 분들이 그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그런데 그런 경우에 본인은 취업을 또 다른 데 가서 하고 또 다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이 세무서 쪽에서 다 걸립니다. 그래서 난 뭐 우리 부모님이 하거나 내 친척이 하니까 빌려준 게 아니고 뭐 거기 같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거는 나중에 다 이 자격증을 빌려준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자격증은 절대 빌려주지 마시고 그냥 자기가 개업을 안 해도 또 이 분야에 없어도 그 자격증을 장롱에 보관한이 있더라도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대여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나왔듯이 그 자격이 취소가 돼요.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 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사명칭 사용 금지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끔가다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이런 유사명칭을 사용하고 부동산 업무를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 뭐 도심지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런 부분을 하면은 서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사실 할 수가 없는데, 약간 외지로 나가면 외지에 이제 이런 공인중개사 자격증 딴 사람도 없고 또 이렇게 빈도수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냥 유사 명칭을 써서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임대가 안 나가는데 거기가 임대가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근데 부동산 사무실인데 명칭이 이상해요.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것도 아니고 부동산 뭐 나라, 부동산 뭐 이런 그 이상한 용어를 쓰면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건 나중에 도로 옆이라 저 걸릴 텐데 뭐 그렇다고 제가 신고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저는 가만히 있는데, 어쨌든 이런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격증을 대여해 준다든지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는 처벌 규정도 되게 심하고, 특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나서 이 자격증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절대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꼭 자격증을 따시고 또 개업을 하든 이 분야의 일을 하든 또 이 분야에 일하지 않더라도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주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2장 공인중개사에 대한 이 부분은 이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3주차를 통해 가지고 1장과 2장에 대한 전체적인 중개업법 1장과 2장 총 7개 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1장과 2장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중개사 이제 3장에 대한 부분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수업에 대해서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전주에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뭐냐면 이 3장 중개업 부분인데, 여기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중개사무소의 이 개설 등록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진행할 텐데, 이 수업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전에 한번 공부하시고 오면 더 좋고,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용어의 정리를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하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또 편하게 갈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용어의 정리 부분 잘 하시고 다음 주에 이 3장 중개업 등에 대한 부분을 함으로써 등록에 대한 부분을 시작함으로써 다음 주 수업을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주도 이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 빠른 시일 내에 어쨌든 여러분을 다시 좀 뵙고 대면 수업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까지 수업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요약 정리를 잘 하셔서 레포트를 꼭 제출하셔야만이 출석 체크가 됩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이 제출한 레포트를 계속 다 출력해서 다 체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반은 100% 다 제출하신 분이 있는데 아직 몇 분이 제출을 안 하신 분이 있어요. 지난 거지만 제가 그걸 받을 테니까 꼭 빨리 제출을 하셔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